자, 서울 고가 정거점 회복, 범사만삼은 어디로 가오리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 뉴스, 서울 뉴스를 살펴보고 범어동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범사만삼 지난번에 살펴본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으니까 한번 살펴볼 때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정거점 95% 회복, 강남 용산 종전 최고가의 99% 회복, 가격 상승 확산 가능성. 돈이 자꾸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서울 부동산 상승잔 두려, 강남 서초 정거점 회복. 그러면 여기 이야기했는 거 빼고는 뭐 정거점 아니라는 말이겠죠. 뭐 노도강은 여전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95% 회복했답니다.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범사만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방에 있는 지방광역시에 인기 있는 그런 지역들, 요 느낌하고 비슷할 거예요. 뭐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 3년 만에 5억 뚝, 멘붕 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 13억까지 갔던 것이 4억이 떨어졌다. 30% 조금 더 떨어진 수준, 한 9억. 13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는 게 이 의왕 아파트 이야기. 이게 아마 범사만삼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뭐 15억까지 갔던 게 한 11억까지 떨어진다든지. 뭐 그래서 지방광역시에서는 그렇게 뭐 강한 힘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서울의 아파트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서울의 강남 아파트. 요 한 개 빼고는 99%, 101%, 96%의 주간 기준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서울 강남 빛고가의 아파트들 정고점 대비 가격 90% 이상 거의 다 도달해 있는 모습. 80%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신고가도 보이고, 대구에서는 신축 아니고서는 신고가가 보이지 않는데 강남에서는 신고가도 보이는구나. 그럼 이 온기가 지방 이런 곳까지 다 퍼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제 그게 처음에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서울의 이 정도 고가의 아파트들은 이런 느낌이고, 일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강남구가 아니고 나머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고가의 아파트들은 90% 이상, 정고점 대비 90% 이상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낙폭은 조금 커지는 느낌, 정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 80%대가 많이 보이고요. 80%대, 정고점 대비 80%대, 평균적으로 한 15억대 정도 아파트는 한 15%,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하락한 그 정도 느낌이고요. 지방 광역시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볼만한 곳, 울산광역시는 정고점 대비 20% 정도 느낌 나거든요. 대구는 여전히 뭐 30% 가까이 하락 느낌에서 치고 올라가는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다. 서울의 이 정도 가격 아파트 15%, 대구의 이 정도 가격 아파트는 3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의 고가 아파트를 팔고 서울을 투자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과거에는 뭐 범사만삼 지역을 팔고 뭐 서울 어디를 가든지 뭐 비벼볼 만한 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돈 가지고 비비기에는 좀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을 두고 이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갭을 벌어진 갭을 대구가 따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점 대비 직거래건이고, 가격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낙폭이 조금 70%대도 보이죠. 70%대도 보입니다. 뭐 지방광역시나 아니면 경기도, 그 서울 인접한 경기도 지역이나 아니면 서울의 뭐 외곽 지역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가격 70%대, 20% 그래봐야 한 25%, 서울은 많이 빠지면 25%, 대구는 많이 빠지면 35%막 이렇게도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대구 안에서 뭐 어디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가격 하단 부분으로 내려오면요, 고점 대비 뭐 25% 이상이 빠지는 이런 것도 보이는데, 평형대가 20평대 초반, 20평대 초반. 이 정도까지만 가격 잠깐만 살펴봤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범사만삼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곳 아파트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범사만삼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근래에 이 분양하는 곳들 있잖아요. 분양했던 곳,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곳, 최근에 분양했던 곳, 이런 것들이 이쪽에 몰려 있으면서 여기 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닐까. 평균 가격은 보면 이렇게 좀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범호동 전체로 봤을 때와 만촌동을 제외하고 만촌 3동을 제외하고 봤을 때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범사만삼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매물 개수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1월 달에 740, 780, 830 그리고 817 약간 줄어들었고요. 전세 매물은 480, 416, 358, 350 전세 매물은 많이 빠졌습니다. 130개 정도 줄어들었고요. 월세 매물은 뭐 연초나 별반 차이 없는 이런 상황. 네, 쿠팡 알리 여기 더보기 여기 있습니다. 댓글이 아니더라도 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구매 여기 더보기를 통해서 가시면 이쪽으로 구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파일을 붙여 넣었던 것이 파일을 제대로 옳게 못 붙여 넣었네요. 이거 다 조사했었는데 요 조사에 나온 수치가 요 수치입니다. 그럼 수치만 보고 다음에 제가 할 때 다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요 지난번에 학생 수 관련해서 경동초등학교 100명이 입학했는데 6학년 되어서 졸업할 때가 되면 175명 75% 정도 증가하죠. 좀 이례적이죠. 다른 곳들은 이런 것들이 잘 없음에 반해서. 그래서 현재 입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생들이 6학년이 되었을 때 또 한 357명 뭐 이런 식으로 요 비율상 75%가 늘어나기 때문에 357명. 하지만 입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올해는 경동초 1학년 학생 수가 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처음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뭐 20명, 20명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하면 굉장하다.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합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학생 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시뮬레이션 해봤고요. 이거 붙여넣네요. 제가 정신이 살짝 없었네요. 네. 전체적으로 매물 개수 월별로 변화하는 이 형태.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시면은 그 이전 달과 매매 전세 월세 순서로 나와 있으니까 그 이전 달과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촌 자이르네. 빨리 눈에 안 들어오나요?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해놓나요? 만촌 자이르네. 제가 매물 개수를 안 세웠나 봅니다. 그러면 개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데, 네. 여기 내가 끝에 있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지. 기억, 니은, 순으로 배열하다가 나중에 입주했는 아파트가 있어서 여기 만촌 자이르네. 그 이전과 견주어 보면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10개. 한 20개에 근접해 가는 매물 개수가 10개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범사만삼 아파트 거래량 살펴보시면 한 달에 10,000세대 중에서 매물이 한 800개 나와 있고요. 800개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 그 중에 30개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4월달 기준으로 300억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고가 아파트들 좀 움찔움찔 했잖아요. 좀 움찔움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강남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건당 거래 대금은 8억 선. 한때 12억 이렇게 갈 때도 있었는데 21년 이럴 때는 12억, 막 13억 이게 평균 가격이었는데 12억짜리가 8억으로 바뀌었다. 거의 이게 평균 가격이 이 정도 흐름이니까요. 30%? 네, 고가 아파트 30% 정도 빠진 것이 경기도 외곽이나 뭐 서울 저 북단이나
요런 것과 비슷한 흐름. 예전에는 강남권이 뭐 오르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지도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범호동만 살펴봅니다. 범호동만 살펴보면 범사 만삼보다 건당 거래 대금은 더 높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이 더 높아요.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범호동을 기준으로 범사 만삼 예를 다루던 것에서 이제 다음부터는 범사 만삼 하지 말고 만천동은 빼고 그냥 범호동으로 묶어서 범사 만삼 특집이 아니고 범호동 특집으로 그렇게 다뤄드릴게요. 그 이유는 가격 평균 거래 대금이 건당 거래 대금을 했을 때 범사 만삼은 8억 약간 넘어가는 느낌. 그거보다는 그래도 한 8억 5천 정도 늦게 나는 범호동. 요걸 하는 것이 조금 더 대표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곳에 대표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가 엄청 바닥을 기었다가 그래도 회복했다가 아직까지는 아니죠. 이 작년 대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최고 거래량 수준을 뛰어넘었는데 범사 만삼은 작년 최고 거래량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도 작년에는 이렇게 활발했었거든요. 올해는 그 작년 같은 힘이 안 느껴지잖아요.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살아나줘야지 진짜 가져라고 이야기할 건데 뭐 일부 좀 가격 많이 반등한 것 뭐 그런 요런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겠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 범사 만삼이 대구 전체 시장을 견인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요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중도 75%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예년 정도 수준. 전세 보증금 합 4월달 200억. 얘도 뭐 거래 건수가 줄어드니까 평균 4억, 평균 매매 가격 8억, 평균 전세 가격 4억. 한때는 5억, 6억 이렇게 갈 때도 있었는데 평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떨어지는 것만큼 같이 떨어지죠. 매매 가격이 12억에서 평균 건당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뭐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다 섞여 있어요. 12억 수준에서 8억 수준으로.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수준에서 한 5.5억 수준에서 이 정도 보면 뭐 대충 얼추 갭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올릴 것인가? 뭐 W 뭐 전세 매물 다 소진되면 또 잘 나가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균 전세가율 50% 살짝 모자라는 그런 상태. 갭 차이가 너무 크죠. 과거 투자하기 좋았던 시기는 2017년, 18년 뭐 요럴 때 보면은 이 평균 전세가율이 70%에 육박, 거의 80%에 육박해 나가던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세가율 50%에 좀 미달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대구에는 고가의 아파트들조차도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그 실거주 용도로 그렇게 구매하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뭐 투자 용도로 뭐 8억짜리 집 4억 대출 끼고 내 돈 4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 4억에 대한 이게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오히려 그 같이 비슷한 비율로 떨어진 서울 인접한 곳을 더 찾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지방으로서의 한계는 다 어느 곳이나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3억 미만 비중도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과거에 한때 정말 잘 나갈 때는 이 10%, 10%대였는데 지금은 3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4억 이상 전세 거래량은 대구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한때는 뭐 8, 90%였는데 지금은 40%. 4억 이상 전세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가요? 월세 거래량도 예년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
평균 월세 가격 한 110만 원, 평균 월세 가격 11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갈 때도 있었습니다. 130, 140 갈 때도 있었는데 요 가격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증금 또한 잘 나가던 시절에 거의 뭐 반토막 정도 수준. 그래서 월세도 떨어졌고 전세도 떨어졌고 그것이 회복할 기미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물량이 워낙 시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 아니라도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뭐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은 뭐 예년 수준 뭐 특이하게 여기 뭐 사람들이 특별히 몰려든다라든지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댓글만 후딱 살펴보고 마칠게요. 서울 메스님, 네 반갑습니다. 서울도 그 일부 좀 잘 나가는 지역들 이런 게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그렇지 전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주에 제가 서울 거래량 한번 살펴봤었던가요? 그래도 월별 기준으로 한 4천 건 정도 나오면서 대단한 많이 회복했죠. 뭐 한창 때의 뭐 절반 정도 그 이전 평균들의 뭐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2천 건 정말 거래가 안 됐을 때는 서울 거래량보다 대구 거래량이 더 많은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 기준으로 한 1,000건 정도 수준되었던 서울이 지금 4,000건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대구는 한창 많이 빠졌을 때 뭐 한 700건 수준까지 떨어져 있던 것이 지금 한 2,100건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근데 가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가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범사만 한번 다시 다루게 되었던 것은 일부 이렇게 아파트들이 견인하면서 시장 전체를 뭐 끌고 나갈 것이다. 시장 전체를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안 보여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